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시절도 AMD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네. AMD도 뭐 CPU도 하고 GPU도 네.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약간 좀 패스트 팔로워지 네.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랑 AMD랑 확연하게 갈라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실 그 대목에서는 조심스러운데 시장 확장성이 아니었을까. 시장 확장성. 예. 그 AMD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쿠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 젠슨 황이 이 GPU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GPU로 약간 더 발전시켰습니다. 제너럴 퍼포즈, 그래픽이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수학 행렬 계산인데, 그래서 프로그램만 쉽게 짜면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AI 시대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그 쿠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서 시장을 확대할 길을 열어놨다. AMD는 그 작업을 지금 AMD와 인텔이 하드웨어 가속기는 얼마든지 지금 좋은 성능계 나오지만 시장 확대가 안 된 게 저는 쿠다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확장성과 일반성을 위해서 누구나 그다음에 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때부터 투자했다.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GPU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인사이트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GPU끼리 연결하는 그 링크 기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MV-링크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때부터 준비해 온 게 지금 AI 시대에서 폭발했고 그게 AMD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경쟁사들도 인식을 했을 거고, 네. 그걸 깨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과연 AMD 같은 경쟁사가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어렵게 될까요? 이제 1등과 2등과 차이가 이제 저는 벌어져서. 이제 한 3년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을 엔비디아가 90%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한 70% 정도 내려올 것이다. 점유율로 보면.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고 공급량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시장을 누군가 이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이 있고 인텔은 가우디 시리즈가 있고 네. 가우디 2, 가우디 3가 있는데 뭐 그게 A100, H100급이고 그다음에 AMD도 MI300X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텔 분들 만났는데 그 CPU 개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CPU 반도체가 알아듣게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개발자만 2, 3만 명이 된대요. 예? 2, 3만 명이요? 2, 3만 명. 그런데 아마도 예.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10,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그러면 2, 3만 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AMD도 그게 2, 3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왜 인텔과 AMD 거를 쓸 수밖에 없느냐 2, 3년 후에 30%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초반기에 소프트웨어가 약하면 사용자가 그걸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오퍼레이션 하는데 상당한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학습용이 있고 생성용 인공 반도체는 조금 소규모고 스페시픽한 아주 모델에 사용되는데 그걸 NPU라고 하는데 네. 삼성의 마하나 뭐 국내 스타트업 퓨어리어사, 리벨리온, 사피온, 하이퍼스케일 X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나 AMD나 이런 데서 삼성도 언젠가는 이제 그 학습용 가속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들의 약점이 GPU끼리 연결망 기술이 약해요. 아까 제가 MV-링크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 미래는 HBM 링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GPU 한 대가 아니라 수만 대가 서로 통신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GPU끼리 연결 기술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엔비디아만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텔, AMD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 링크 GPU끼리 연결한 기술을 대항하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열었어요. 아, 반 네. 엔비디아 진영에서. 제가 알기로 UAX인가 유니버설 네. 아니 울트라 억셀레이터 링크 아마 UAX거나 UAL인가 UAL일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 억셀레이터 링크 그런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항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또 2, 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그거를 10년, 20년 전부터 보고 GPU 한 대 갖고 안 된다. 여러 대를 연결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술 이런 거를 먼저 했다라는 게 그 엔비디아의 조금 선도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생각. 그게 AMD하고 조금 차이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또 압도적인 1등이 있으면 저 1등을 잡기 위해서 2등, 3등, 4등 다 손잡고 막 네, 이럴 수 그렇게 있고. 하죠. 그 우리가 애플이 있지만 그 CPU도 인텔 계열이 있습니다. 그죠? X86이라고. 네. 암은 그러니까 공개해서 서로 IP를 교환하면서 돈 내면 갖다 라이센스해서 쓸 수 있는. 프로세스 쓸 수 있게 암 아키텍처를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암 아키텍처가 요즘 뭐 더 잘 나가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근데 이제 인텔 거는 워낙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에나 슈퍼컴퓨터에는 CPU가 인텔께 들어가죠. 항상 독점적인 기업은 폐쇄형 모델을 갖고 가고 그거를 침투하려는 기업들은 공개형해서 이제 집단. 근데 나중에 또 이쪽의 시장이 커지면 자기네들끼리 열어주고. 싸우기도 하고 뭐 비용을 올리기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싸우고. 또 그 과정이죠.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경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릴 적에 삼국지에서 보던 그런 모델들이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애플도 자신애가 이제 AI에서 밀리니까 네. 뭐 제미나이랑 손잡고 오픈 AI와 손잡고 뭐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게 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영국의 암 소프트뱅크가 지금 예,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데 대주주예요. 거기는 이제 고객들한테 CPU를 설계할 수 있도록 IP와 설계 도면을 빌려주거나 예. 돈 주고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기네가 직접 가속기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GPU, NPU 막. 예, NPU 막 들어오려고 한다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한 번 더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그다음에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엔비디아는 기존의 CPU는 인텔 거를 썼는데 네. 그 옆에 이제 GPU 붙이고 HB 붙였는데 그 최근에는 그 CPU 자체를 엔비디아가 설계한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 호퍼의 그레이스입니다. CPU 자체를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왜 이름이 붙었냐면 GH인데 H는 호퍼는 GPU 이름이고 예. 그레이스가 CPU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텔의 도전장을 낸 거죠. 이제 우리 네. 거 인텔 우리 거 쓸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CPU도 또 암이 하겠다는 이런 형국 같아서 뭐 3국지 아니라 5국지, 7국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GPU, CPU, HBM의 막 배합이 그냥 막 달라지는 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 합종연행하고. 자기 그 헤게모니 안에 넣고 싶어 하고 그거를 또 연결해서 슈퍼컴퓨터 만드는 것도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그게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기술자들은 그런 걸 안 보고 목표만 보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최전선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회를 잡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에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수 인재도 모아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도 높여야 되고 수율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패권 헤게모니 전쟁에서 어떻게 또 포지션을 갖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역사상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방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 반도체 관련 책들도 보면 항상 반도체 전쟁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진짜 패권 전쟁. 저는 3차 세계대전 같습니다. 네.
과거의 전쟁은 이제 폭탄이 날아다니고 뭐 냉전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지만 요즘은 AI 전쟁인데 AI 전쟁이 반도체 전쟁이 됐고 반도체 전쟁이 이제 전의 전쟁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메모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게끔 가야 된다. 메모리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서 우리 영향력과 기술 항상 상대방하고 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뭐 무시당하니까요. 예. 그러냐. 만년 그냥 협력사, 협력업체. 예. 자기네가 그러면 퀄리티 테스트 언제든지 해줘야만 또 되는 막. 제3의 협력업체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 경쟁시키고 그쵸.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줄 세워놓고 네.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왕따도 시키는 것 같고. 말 잘 들어, 막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네네네. 뭐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SK그룹도 최근에 뭐 배터리 쪽이나 이런 좀 자금난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중역 회의들을 하는데 네. 전 계열사 사장이 다 모여서 하는데 네. 정작 최태원 회장은 미국 출장 가 있느라고 네. 그냥 줌으로 예, 들어왔던 영상 것 같아요. 통화로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있으니 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본사가 미국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장도 그렇고. 예. 근데 그 말인 즉슨 현실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긴 10년, 30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네. 그렇게도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현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고 네.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고 그 수요가 있고 자본이 거기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교수님이 이제 애써서 기르신 이제 제자들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또 많이 가고 있고 이건 또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삼성 하이닉스에도 많이 가 있고 미국 빅테크 회사에도 많이 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있는 졸업생이 메모리 담당이래요. 예. 그러면 메모리 회의만 담당. 그 이제 GPU에도 HBM하고 통신한 그 회로들이 들어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거 이제 스펙 정할 때 상대방이 우리 또 졸업생인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서로 표현을 안 내지만 선후배들끼리 미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요즘은 혼자만에 떨어져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서로 네트워크를 일으켜서 좀 우호적으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 국뽕에 취해서 무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TSMC 모리스 창이 60 몇 세 때 30대 초중반에 그 젠슨 황의 편지를 받고 네, 저렇게 미국 가서 힘들게 창업을 한 친구가 있어? 네, 와보라 그래. 야 우리가 만들어줄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의 TSMC랑 엔비디아의 엄청난 끈끈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거기다 뭐 AMD의 리사수는 또 뭐 오촌 관계라고 하고 젠슨 황이랑 네, 그들은 또 엄청나게 끈끈하게 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조금 섬 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럽게 이렇게 양쪽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네. 우리가 너무 대량 생산, 수율, 가격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좀 수직적인 체계가 강하죠. 그렇지만 이 기술이라든가 사업이라는 건 굉장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제 부품으로 있으니까 생태계의 끝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삼성이나 네이버나 또는 뭐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이 그 AI 반도체로 이제 시장을 점유해 가려면 네네. 반도체만 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커스터머들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오면 뭐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삼성 아니면 TSMC에서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예. 패키징을 또 누가 해줘야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서버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자본을 대는 또 자본 시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순환적인 생태계를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좀 더 수직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HBM 포함해서 AI 반도체로 확대해 가는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 갈 것인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하고 카이스트가 AI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랑 카이스트가요? 네. 이건 뉴스에는 조그만하게 났는데 예. 그래서 인텔의 가우디라는 가속기가 예,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네이버는 클로바엑스 그 AI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그러고 네네네. 근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AI 모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개발하고 해서 3자 간에 이제 MOU를 맺고 최근에 계약까지도 맺고 킥오프 워크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제 소신인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 대학이 그래서 인텔도 이런 투자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이버가 굉장히 잘해서 저희까지 같이 하게 됐고 잘 되면 이건 꿈입니다만은 그 인텔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에 해당되는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의 사용자 컨퍼런스를 내년에 한국에서 열자. 그래서 인텔 가속기 중심의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한번 가져보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간에도 또 학교까지 다 벽을 허물고 네. 다 열어놓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고생 많이 한 게 그 계약도 좀 어렵지만 계약 조건도 어려운데 팩켈신과 과감하게 그 투자를 결정을 했고 이제 네이버에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를 했고 거기에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같이 하는 새로운 뭐 연구 모델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여기는 반도체보다는 카이스트는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GPU가 모자라서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가우디 써서 인텔이 지원해 주니까 한번 좋은 모델을 개발해 보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인텔도 뭐 CPU 분야에서는 되게 폐쇄적인 회사였는데 네. GPU 측면에서는 거기도 이제 쫓아가야 바뀐 되니까 다 문 열어놓고 들어와 하는 거네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네이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텔이 선택한 거예요. 네. 그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는 대학은 또 카이스트를 선택했다는 거. 그럼 김정우 교수님 계시니까. 아니요. 저는 그 연결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는 그 이제 22명 교수님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고대 교수님이 참여하는데 학생과 있으면 한 100명인데 그분들의 실력가고 근데 저는 이분들은 연구는 잘하지만 또 이런 생태계에 대한 개념 이런 거는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 삼성의 마하원 네. 그 NPU 그 네. 가속기를 가지고 또 협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꼭 뭐 인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하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퓨리오사 리벨리온하고도 할 수도 있고. 리벨리온.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방형 오픈 순환형 생태계 시스템이다. 저는 AI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양다리 뭐 세 다리 걸쳐 놓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협력을 또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문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뭐 삼성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100여 명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하고 있고요. 하이닉스하고도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약간 개방되고 경쟁적인 거, 뭐 삼성이 또 서울대하고도 할 수도 있고, 포항대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방성과 다양성 이게 그 앞선 선구자 연구 그룹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가 시작을 할 때도 네.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게 이 시장을 열어줬고 엄청난 또 패권 경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빨리 또 연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뒤처지다 보니까 라피더스인가요? 뭐 정부도 엄청나게 네. 지원하고 뭐 통신 기업도 네. 반도체 네. 다 합쳐서 이제 해보자라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펀딩이 필요한 거죠. MPW 한번 그 뭐랄까 칩 한번 파운드리 사용하려면 몇백억, 천억 정도 들 수 있으니까 그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펀딩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GPU로 대표되는 그 학습용 가속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출연용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누군가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 국가 기관에서 통신회사든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가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 시장이 살아남은 살아남는 거죠. 거고 네이버가 카카오가 성장하는데도 결국 국내 시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돈의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 최소한 연간 조 단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그 저출산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대응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잘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학교나 그러네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의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AI 시대에서 이제 도태되면서 네, 그나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포털 기업이 남아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가 몇 없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본에도 없는 걸 우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없는. 예. 그런데 AI 모델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고 있고. 지금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새로 나오는 모델, 그걸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챗GPT처럼 우리가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걸 가져서 추가 학습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네.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굉장히 압축화해서 초경량화하면 초경량화 모델을 이렇게 단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자신의 모델을 가지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발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또는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그래도 우리 플랫폼 기업이 나왔는데 강력한 우리 AI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네네네. 거기가 유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쵸. 거기도 결국은 GPU 대수의 싸움인데 10만 대 100만 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자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 사실 누군가 먼저 써줘야 한다,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몇 년 전에도 그 일본이 그 소부장 이런 거 이제 막 수출 제한 걸었을 때, 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소재 부품도 중요하다. 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열어주고 써줘야 또 그들도 같이 협력하면서 네. 개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AI 측면에서도 너무나 똑같네요. 판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개 기업이 그냥 MOU 맺읍시다. 똑똑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라이센스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안드로이드나 나중에는. iOS처럼. 그렇죠. 그러면 종속이 되는 우리의 자유도가 별로 없고 큰 프로핏은 거기서 다 갖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모델이 있어. 특히 한글에 굉장히 성능을 발휘하는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삼성도 스마트폰 정말 잘 만들고 많이 팔고 있지만 결국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네, 이제는 AI 시대에도 그게 우리의 것이 있어야 된다. 네,
한글이라는 또 기반이 또 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모델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역시 그 큰 그림도 내다보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네, 너무 길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유, 예, 정말 좋은 말씀 시청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내용이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아이, 이렇게 별 말씀, 쏟아낸 별 것 말씀.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수님 생각 들으려고 오시는 거죠. 다음번에도 또 종종 이런 기회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